네, 안녕하세요. 마르키트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11월 15일 이제 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다행히 또 양대 지수가 반등 흐름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종목을 보자면 두산 퓨얼셀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두산 퓨얼셀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장기 성장성이 기대된다.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최근에 좀 조정 이후에 16%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해봤자 뭐 좋은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두산 퓨얼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산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두산 솔루스와 그리고 두산 퓨얼셀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10월 18일 날 상장한 이후에 단기간 동안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23일 날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긴 시간 좀 한 달가량 조정을 받다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월요일부터 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5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지만 오늘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더욱더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산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거기다가 그중 연료전지 사업부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나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연료전지 사업부를 영위하면서 440kW급 제품을 상용화한 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퓨얼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수도 경제가 육성화가 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역시나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9 수도 경제 글로벌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전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모여서 정책적으로나 또는 지금 미래 수도 경제를 육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역시나 어마어마한 관심과 지금 대대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두산 퓨얼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수도경제 육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활동과 투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두산 퓨얼셀이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요,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이면서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수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연료전지 사업부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고요. 수경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친환경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두산 퓨얼셀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요, 저온 인산형 타입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PFC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기존의 고온형 연료전지였던 MCFC라든지 SOFSC 같은 경우는요, 고열로 인해서 내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면에 지금 두산 퓨얼셀이 만들고 있는 이 PAFC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안정성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지금 활용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연료전지 발전소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포럼에 참석했을 때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나 뭐 프랑스라든지 대부분의 국가들, 주요 국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런 관련되어 있는 발전소를 늘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붐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재료를 만들고 있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또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기다가 지금 두산 퓨얼셀이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로 방금 말씀드렸던 저온 인산이온 타입을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제품은 국내에서 이 회사밖에 못 만듭니다. 독점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지금 국내 뭐 전체적인 연료 전지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두산퓨얼셀이 그래도 한 80% 정도 내외에서 계속적으로 가장 선도 기업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역시나 안정적인 실적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실제로 지금 계속적으로 기술력과 어떤 시장 점유율 그리고 안정적인 거래처와의 어떤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주 공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공시가 나왔었죠. 한번 거래소 공시를 보면은 자, 지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사실은 원래 계약 금액이 여기 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 공시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정정 공시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밑에 언급을 해놨죠. 이번 계약은 연료전지 발전소에 약 2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 금액은 약 800억 원대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수주 공시가 나오면요. 계약 금액이 작년,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대충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비중이 높다면 당연히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작년도 매출액을 보면요. 지금 3,2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4배 정도니까 지금 한 25% 정도 되는 비중의 계약을 따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계약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올해 11월 13일부터 내후년 4월 13일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긴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발전소 관련된 이런 공시 같은 경우는요 기간이 짧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감안한다면 사실 뭐 계약 기간이 그렇게 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 기간도 무난하고 그리고 액수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5% 내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가 실제로 어제 나와줬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두산퓨얼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실제 수주가 나와주고 있고 이런 수주 공시로 인해서 곧바로 바로 주가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계속적인 수주 공시가 계속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이런 대규모의 수주 공시가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독점 기업이니까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만들고 있는 유일한 국내 대표 회사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올해 본격적인 실적 성장도 기대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주 실적 급성장도 기대가 되는데요.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실적과 수주 실적은 좀 다릅니다. 실적은 뭐 분기별 실적 또는 연도별 실적이겠죠. 아니면 누적 실적. 수주 실적은요. 계약을 했던 기간 동안 예를 들어 뭐 올해 한 해 동안 따냈던 수주 계약. 수주를 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하는 지표는 수치는 바로 실적이고요. 또는 기간 동안의 계약만 봤을 때 수주 계약만 봤을 때 보는 실적은 수주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지금 수주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미 수주가 확정된 것들도 있고요. 아까 봤던 어제 나왔던 공시도 수주가 확정된 거잖아요. 이런 수주 확정 공시도 있고요. 기존에 지금 두산퓨얼셀이 수주를 따내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계획했던 것이 하반기에 다 차분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주 아무래도 한 1조 이상까지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IR 자료가 나왔었는데 지금 사측에서는 올해 수주가 1조 플러스 알파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반적인 시장 업계에서 나오는 분석 결과로는 한 연평균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지금 업계에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란 거죠. 자,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방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두산퓨얼셀의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수주액 1조 원 돌파가 아니라
사실 수적 1조 원은 한 번 달성을 했습니다. 사업 3년 만에. 그런데 수주 1조가 아니라 실적 1조 이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2023년도까지 실적 1조를 돌파하는 게 지금 목표인데 일단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방 산업에서.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 초반이 훨씬 더 성장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성장성, 전방 산업의 성장성을 바라봤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달성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두산 퓨얼셀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런 연료전지 충전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 친환경이고 그리고 안정성까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전방산업 대형 기업들의 투자도 있을 거고요. 정책적인 투자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인 기술력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두산 퓨얼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오늘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주가가 사실 9,500원 이상까지 갔죠. 고점 이상으로는 지금 9,800원 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밀려 내려온 이유는 일단 가장 큰 거래량이 좀 터졌었던 기간이 있었죠. 바로 사실 이날이 제일 거래량이 높았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봤을 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 이 정도가 매물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때 고점에서 자, 10월 22일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날입니다. 이날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한동안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을 때 본전이라도 찾기 위한 어떤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물대가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은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저항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 정도 한 번 뚫었죠. 매물대 상단 부분을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들어온 수급이라면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위로 안정적으로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고점만 돌파하면 사실 위로는 이제 기대감밖에 안 남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손절가를 천천히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아직 매물벽을 한 차례 돌파했지만 밀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차익 매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 부근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확실한 수익권에서 손절가를 정해 주세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실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하신 분들 중에 장중에 계속적으로 빠른 대응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지금 오히려 청산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은 나오실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저항이 되고 있는 매물벽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 매물벽이 오히려 밑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벽 돌파하는 걸 보고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좀 줄이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장기 투자하기도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정적인 실적, 독점적인 기술력과 점유율, 그리고 실제 수주가 나오고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두산 퓨얼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중장기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급등했던 종목 두산 퓨얼셀을 좀 알아봤고요. 저는 이제 오늘 또 서울경제TV 방송이 제가 지금 개편이 돼서
제가 2시 한 반쯤, 2시 25분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경제TV도 시청해 줄 수 있는 분들은요,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 25분에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특징주로 두산 PRC를 좀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또 방송 다녀와서 또 오늘은 어제는 제가 폴더부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총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수소차 관련된,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총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산 PRC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 방송 다녀온 이후에 오후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르키티의 박철순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